2020년 2월 28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직장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같이 5시 30분에 일어나 중학교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22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버스를 타고 출근했던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이 마지막 출근길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자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교장실로 따라 들어가자 새 위탁업체 관계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건넨 종이에는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계약 종료 통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막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신규 업체에서는 기존 인력을 재고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얼떨떨한 마음으로 주방으로 돌아와 마지막 점심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콩나물국, 제육볶음, 참나물 무침, 깍두기. 수천 번은 해본 메뉴였지만 그날따라 손이 떨렸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는 모습을 보며 이 아이들의 점심을 마지막으로 차려주는구나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계약직 조리사였습니다. 학교 구내식당 위탁업체가 1년마다 바뀌다 보니 22년 동안 일했어도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매년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퇴직금이 정산되었기 때문에 22년치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받은 봉투에는 2월 급여 180만 원과 미사용 연차 수당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배식이 끝나고 주방을 청소한 후 동료들과 조용히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함께 일했던 최 조리사는 울먹이며 언니, 다른 데서 또 만나요라고 했지만 저는 웃으며 이제 내 나이가 어디 취직하기 쉽나라고 답했습니다. 교장실에 들러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22년 동안 학생들 잘 먹였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교장 선생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현실이 조금씩 실감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입이 끊긴다는 것, 내일부터 갈 곳이 없다는 것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63살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정확히는 누가 63살 아줌마를 고용하려 할까요? 다음 날부터 취업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집 근처 취업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이력서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리사 일자리는 많은데 대부분 20대에서 40대를 선호합니다. 혹시 나이를 좀 낮춰서 지원해 볼까요? 속이 상했지만 현실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류상으로는 55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와 다른 실제 나이가 드러날 때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경력은 좋으신데 저희는 좀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이 말을 듣기 위해 하루에 두세 곳씩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코로나19로 식당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었고 제 나이에 맞는 일자리는 더욱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하철 안내 데스크에 지원서를 넣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객 응대는 45세 이하만 지원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트 계산원, 빌딩 청소부, 병원 보조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지원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기 좀 뵙고 싶은데요. 평소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이 저녁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38살인 민호는 5년 전 소규모 IT 창업을 했습니다. 잘 되는가 싶더니 코로나19로 주요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자금 회전이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500만 원만 빌려야 할 것 같아요.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민호의 창업 당시 제가 보증을 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빚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퇴직 후 남은 돈이 64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손주들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초등학생인 두 아이가 학원도 다니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결국 500만 원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제 통장은 140만 원만 남겨둔 채로요. 월세가 35만 원, 공과금이 15만 원 정도 나가는 걸 생각하면 4개월도 버티기 어려울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들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얼마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수령액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22년 일했지만 고용 형태 탓에 납부 기간은 18년밖에 인정되지 않았고 최저임금 수준이었던 급여로 인해 연금액은 월 58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30만 원을 더해도 88만 원.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한 달 생활비로 38만 원이 남는 셈이었습니다. 식비, 병원비, 교통비. 이 돈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이력서를 들고 면접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경비원 자리에도 지원했는데 50대까지만 뽑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100번째 거절 통보를 받고 길거리에서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울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휴지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저는 그제야 제가 공공장소에서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신청도 알아봤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그게 낫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자가 많아 5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을 넘어가는 통장 잔고, 계속되는 구직 실패, 아들의 빚까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건지 그마저도 일자리가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집 앞 우편함에서 임대료 체납 통지서를 발견했습니다. 2달치 월세를 내지 못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마지막 25만 원이 남아있던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있던 김치와 두부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냄새가 솔솔 퍼지자 옆집 경비원 아저씨가 복도에서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매일 컵라면만 드시던 분이었어요. 문득 그분이 불쌍해 보여서 작은 그릇에 김치찌개를 담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드세요. 오늘 많이 했네요. 다음 날 아침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줌마, 어제 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식당 것보다 훨씬 나아요. 별 생각 없이 정말요? 22년 동안 학교 급식 만들었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혹시 도시락 같은 거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비원들은 매일 끼니가 문제거든요. 순간 머릿속에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돈은 없지만 요리 실력은 있잖아요. 그날 저녁 경비실 앞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내일부터 도시락 가져다 드릴게요. 5천 원이면 됩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반찬 3가지 밥 포함. 그리고 연락처를 적었죠. 다음 날 아침 경비원 아저씨 3분이 연락해 왔습니다. 일주일치 도시락값 미리 줄게요. 맛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3만 5천 원씩 총 10만 5천 원을 선입금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바로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샀습니다. 쌀 10kg, 각종 채소, 고기, 생선. 처음으로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자본금 0원으로 시작한 저의 창업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선입금을 받아 당일 장을 보고 그날 판매액으로 다음날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원가를 계산해 수익을 남기려 노력했습니다. 첫 수익금 2만 원으로 중고 찬압 10개를 샀습니다. 개당 2,000원짜리였지만 튼튼해서 여러 번 쓸 수 있었습니다. 일회용 용기도 구매했습니다. 식재료 구입에도 전략이 있었습니다. 마트 폐점 1시간 전에 가면 육류와 생선, 채소 등이 30% 할인됩니다. 그 시간을 노려 장을 봤습니다. 특히 단체로 도시락을 만들 때는 대형 마트보다 지역 시장이 더 저렴했습니다. 가격 비교에 시간을 투자했고 그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달 만에 주문이 20개로 늘었습니다. 입소문의 마법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들의 단체 채팅방에 제 도시락 사진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김영자표 집밥 하루 5천 원이라는 제목으로요. 근처 아파트 경비원들도 단체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김치찌개는 500원 추가해 주세요라며 특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장바구니를 끌고 마트에 가는 저를 보고 사람들이 묘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어떤 분은 장사하시나요? 라고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네, 경비원 아저씨들 도시락 만들어 드려요라고 대답하면 대부분 참 좋은 일 하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좋은 일을 넘어 제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도전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6평 원룸은 어느새 소규모 공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침대는 벽에 붙이고 작업대를 확장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쌀 10kg을 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기밥솥 3개를 풀가동해 한 번에 30인분의 밥을 지었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이웃의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 환풍기 달게요 라고 사과하고 소형 환풍기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하루 20개 이상의 도시락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용량이 부족해 식재료 보관이 어려웠고 작업 공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6시 30분까지 모든 도시락을 완성해 7시부터 배달을 시작해야 했기에 시간 압박 속에서 작업 효율을 높이는 법을 터득해 갔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할 때도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걸어 다녔지만 주물량이 늘자 중고 유모차를 구입했습니다. 유모차에 도시락을 실어 배달하는 모습이 좀 우스꽝스러웠지만 허리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접이식 카트도 구입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들은 제 도시락에 진심으로 감사해 했습니다. 영자 씨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아침부터 따뜻한 국물 먹으니 힘이 나요 같은 말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한 시기였기에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원들에게는 제 도시락이 더욱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월 매출이 1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식재료비와 포장비를 제외하고도 월 6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연금 58만 원과 합치면 118만 원, 여기에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더하면 148만 원.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도 생활이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 도시락은 왜 이렇게 맛있지? 저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저는 22년간 중학교 구내식당에서 일하며 쌓은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대량 조리와 위생 관리에 익숙했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경쟁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법 양념장이었습니다. 고객별 맞춤 현관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당뇨가 있는 고객에게는 저염 음식을, 젊은 경비원들에게는 좀 더 매콤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메모장에 각 고객의 취향과 건강 상태를 기록해두고 참고했습니다. 김 아저씨는 짜게, 박 아저씨는 담백하게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22년간 중학생들의 입맛을 맞추며 트렌드를 배웠다는 것도 강점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스타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경험이 경비원 아저씨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절별 특선 메뉴도 준비했습니다. 여름에는 삼계탕, 겨울에는 등뼈탕을 500원 추가 비용으로 제공했죠. 하지만 제 도시락 사업의 진짜 성공 비결은 따뜻한 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고객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경비원 김기철 씨는 가끔 내일은 고추장 많이 넣어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그날 그분의 표정이 우울해 보이면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비원 아저씨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식사보다 대화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잠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심리 상담사 역할까지 하게 된 셈이죠. 배달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그만큼 고객 충성도는 높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한 경비원 아저씨가 도시락을 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몸이 아파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분이 건강해져서 다시 나타났을 때 걱정했어요. 다음엔 꼭 연락주세요라고 말했더니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이 제 도시락만의 특별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명절에는 특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설날에는 떡국 도시락을 무료로 드렸고 추석에는 송편을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래야 다른 사람들이 명절을 쉬는 거잖아요. 고마운 마음에 준비했어요라고 말하면 모두들 행복해 하셨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그것이 제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었습니다. 물론 도시락 사업을 하면서 위기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갑작스러운 배추가 폭등으로 원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김치가 들어가는 도시락이 많았기에 수익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때는 잠시 무김치 메뉴로 전환하고 무말랭이 등 대체 반찬을 개발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육체적 한계에 부딪힌 적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일하다 보니 정맥류가 심해져서 다리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한 번은 도시락을 만들다가 그대로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됩니다 라고 충고했지만 다음 날도 새벽 3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배달 중 넘어져 도시락 10개를 엎지른 날도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웠는데 균형을 잃고 넘어진 거죠.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지만 바로 집으로 돌아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간단한 메뉴로 대체했지만 모든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었어요. 의외로 고객들은 이해해 주셨고 오히려 다치지 않으셨어요? 라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위험도 큰 과제였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은 식품 안전에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모든 비용을 감수하고 냉장 배달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15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고객의 건강과 사업의 신뢰를 위해 필요한 투자였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조리 직후 빠르게 식혀서 포장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도시락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제 건강 문제도 조금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정맥류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다리를 자주 올려두는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경도 척추측만증은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고 침대에 단단한 매트리스를 깔아 관리했습니다. 초기 백내장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창업 6개월 차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경비원 아저씨가 제안했습니다. 영자 씨, 우리 단지 노인회관에도 도시락 납품해 보세요. 거기도 점심 급식이 필요해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노인회관을 찾아갔습니다. 노인회관 관리자와 상담 끝에 주 3회 하루 15개의 도시락을 납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개당 6,000원으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도시락을 요청받았습니다. 그 즈음 동네 지인을 통해 중고차를 소개받았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는 남편을 둔 이웃 주민이 수리비 50만 원 드리면 쓸만한 차가 있어요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150만 원짜리 중고 다마스였는데 6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이제 제 도시락 사업은 모바일화 되었습니다. 배달 범위가 넓어지고 더 많은 도시락을 한 번에 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 뒷좌석을 제거하고 보온 상자를 설치하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한 분이 전에 배달 일을 했었는데 그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름에도 따뜻한 음식, 차가운 음식 따로 배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머니 밥차가 탄생했습니다. 차 옆면에 영자의 정 도시락이라고 손글씨로 적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나중에는 제대로 된 간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업 1년 차 저는 하루 판매 50개를 돌파했습니다. 월 매출이 550만 원, 순수익은 2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58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을 더하면 월 수입이 288만 원. 제가 구내 식당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작업 효율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종이에 주문서를 적었는데 아들 민호가 스마트폰 앱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곧 적응하여 주문 관리와 재고 관리를 앱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63살에 시작한 디지털 혁신이었습니다. 드디어 밀린 월세 체납금을 완납하던 날 제 마음은 무척 뿌듯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제 제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밀리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놀란 표정으로 어떤 사업을 하세요? 라고 물었고 제가 도시락 사업을 한다고 하자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아들 가정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창업 초기에 빌려준 500만 원을 갚을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제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 민호에게 이제 엄마가 괜찮아졌어라고 말했을 때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빚진 돈 꼭 갚을게요. 손주들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초등학생인 민호의 아이들이 우리 할머니는 CEO야. 라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학교 숙제로 가족 중 존경하는 인물을 그리는 과제가 있었는데 손주가 저를 그렸다고 하더군요. 도시락을 나르는 할머니의 모습을. 그 그림을 보았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추석에는 특별히 정성을 들인 도시락을 아들 가족에게 배달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담은 도시락을 받아든 아들 가족이 엄마 음식이 최고야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도시락 사업으로 번 돈으로 손주들 영어학원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 영어학원은 책임질게라고 말했을 때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영자의 정 도시락이라는 상호를 등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 창업교실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60대 이상의 새내기 창업자들이었죠. 사업자 등록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고 영업신고를 하고 위생점검을 받아야 했습니다. 관공서를 오가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노인 창업교실에서 만난 친구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저는 세금을 내는 당당한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세금이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이제 나도 당당한 사업자예요.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고요. 지역 소상공인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60대 이상 창업자들의 네트워크였는데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70세 할머니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가를 철저히 계산하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특별함을 유지하세요. 이런 조언들이 제 사업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룸에서 벗어나 더 큰 공간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월세 60만 원 정도의 주방 겸용 사무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룸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냉장고 용량이 부족하고 작업 공간도 좁았습니다. 위생적인 면에서도 더 좋은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SNS 마케팅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손주가 할머니 도시락 인스타그램 만들어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손주의 도움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도시락 사진을 올리고 짧은 메시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놀랍게도 팔로워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도시락 배달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아직은 모든 일을 혼자 하고 있지만 주문량이 더 늘어나면 배달만큼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60대 여성을 고용하고 싶었습니다. 올해 65살 생일에 특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70세까지 일하고 72세에 제주도 여행 가기. 제주도는 제가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남편과 살 때도 구내식당에서 일할 때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돈으로 제 시간에 제가 가고 싶을 때 여행을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다짐합니다. 김영자, 오늘도 맛있는 도시락 화이팅! 그리고 새벽 3시에 일어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힘들다는 생각보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60대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내 손맛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힘으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60대에 창업한 실버 창업자의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했지만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의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인터뷰 날 제가 한 말 중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일자리를 잃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기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저는 22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던 경험이 도시락 사업의 성공 비결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60대라고 70대라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루 판매량이 60개를 넘어섰고 월 수익도 2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찾은 자부심과 행복입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받으며 웃는 고객들의 얼굴, 일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의 눈빛, 할머니를 존경한다는 손주들의 말. 이 모든 것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끔은 은퇴 계획에 대해 질문받곤 합니다.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제 삶의 의미니까요. 물론 70세가 넘어가면 규모를 줄이거나 아르바이트의 도움을 더 받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요. 이 도시락에는 제 인생이 담겨 있으니까요. 자본금 0원으로 시작한 도시락 사업이 제 인생의 지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무너져가던 집안의 경제에 흔들리던 자존감, 불안했던 노후.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제 손맛과 정성이 담긴 도시락으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63살의 나이에 아무런 자본 없이
오직 내 손맛과 의지만으로 시작한 이 작은 도전이 저를 인생의 승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나르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배달합니다.